오늘은 지루성 피부염으로 10년 이상을 두피의 만성적인 염증으로 붉고 가려워했던 50대 남성분의 치료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제손님은 저희 약국 단골분의 남편분이세요. 단골분은 예전에 고등학생 아들이 10년 넘은 만성설사를 제가 고쳐드린 후 저를 완전 믿어주시는 분이시고요. 어느 날 그분이 제게 남편의 오래된 지루성 두피염도 고칠 수 있는 거냐며 물어오셨어요. 저는 저대로 한번 상담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며칠 후에 남편분께서는 와이프와 함께 약국에 방문해 주셨어요. 제사님은 소화나 대변, 수면 상태나 과로 상황은 크게 문제가 없으셨어요. 하지만 10년 이상 된 지루성 두피염은 두피 전체가 군데군데 붉어져 있었고 딱지도 부분적으로 두껍게 붙어 있으며 주변엔 진물도 비듬도 계속 만들어지는 듯 정말 만성화된 염증 그 자체였지요. 제사님은 지금까지 온갖 병원약은 좋다는 것은 다 발라보고 먹어보기도 하셨기에 이제 더 이상 두피에는 이것저것 치료를 하지 않고 계시다고, 치료를 중지하면 다시 재발되거나 더 심해지니 이제는 돈 들여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시다고 하시네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사님은 왜 40대 때부터 생긴 만성화된 지루성 두피염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낫지 않고 오래 계속되는 걸까요? 또 이걸 완전히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걸까요? 동양의학에서 지루성 두피염은 단순히 피지선의 분비 이상이나 세균이나 곰팡이균의 감염 혹은 표피의 이상 증식을 원인이라고 보지 않아요. 차라리 이러한 원인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고 보지요. 그리고 그 원인으로 동양의학에선 만성적인 혈호 상태와 허열, 그리고 두피로 냉기가 침입하여 생긴 결과라고 보지요. 가령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나 과로가 누적되어 몸이 약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운동으로 땀을 흘린 후나 머리를 감은 후 대충 말려 두피에 땀구멍이 열렸을 때 찬바람이 그 땀구멍으로 깊숙이 들어갔고 이후 땀구멍이 닫혔다고 보게요. 찬바람이 두피 속에 갇히게 되면 두피 표면세포가 약한 냉기로 응축되면서 이제는 모낭의 땀구멍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지 않게 되어요. 이 상태에서 몸에서 열이 나고 더워지면 두피의 땀구멍이 열리지 못한 상태에서 열이 오르므로 두피가 매우 따끔거리고 가렵게 되죠. 그럼 아무래도 나도 모르게 박박 문지르게 되겠죠? 그리고 긁어서 생긴 상처 때문에 이제는 더 자주 가렵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몸에 열이 올라올 때마다 더 자주 반복될 거예요. 왜 땀구멍이 잘 안 열리니 열이 쉽게 배출이 안 되고 두피에 쌓여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럴 때 비듬도 계속되겠죠. 특히 몸에서 기름이 많이 분비되는 체질의 경우에는 잘 배출되던 피지도 피부 표면으로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게 되고 각질층도 제대로 탈락되지 못하고 두꺼워지면서 비듬도 지루성 피부염도 더 빨리 진행되겠고요. 자, 그럼 이런 상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초기엔 이를 가볍게 여기고 병원을 방문해 스테로이드제를 바르거나 가려움을 완화시켜주는 약을 먹게 되겠죠. 이게 또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효과가 있으니 부작용은 생각하지 않고 몇 년 동안 반복할 거고요.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약을 먹고 발랐어요? 두피 상태는 어떻게 진행되어 갈까요? 당연히 원래 가지고 있던 자신의 방어 기능이나 면역 체계가 무너져 온갖 세균이나 곰팡이균이 기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 있겠죠. 따라서 병이 오래되어 이제 좀 큰 피부과에 가보면 대부분은 이젠 두피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보인다고 해요. 그럼 당연히 이를 죽이는 케토코나졸 샴푸나 살균 효과가 있는 유황제제로 균들을 또 죽이고 또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고가의 면역 억제제 등을 사용해야 하겠죠. 하지만 두피 환경이 나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균들을 죽여봤자 다시 몸에 열이 오르고 각질이 두껍게 내려앉은 상태에선 또다시 그런 균들이 금방 번식하게 되니 이런 약용 샴푸나 면역 억제제를 몇 년씩 쓰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더 지나면 이제는 마치 오랫동안 농약과 각종 화학약품을 뿌려 황폐해진 토양처럼 이젠 두피 자체도 주변의 모발도 다 약해져 제선님처럼 체념 상태의 두피가 되어버리는 거죠. 많은 경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지루성 두피염이 모두 이렇게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건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동양의학으론 이렇게 만성적인 지루성 피부염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루성 두피염이 발생했던 그 원인을 해결해주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과로로 몸이 허약해진 상태, 즉
혈허 상태라 했으니 한약으로 혈액의 질을 올려주고 혈액을 두피 말단까지 보내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두피에 침입한 미약한 냉기가 못 빠져나가고 땀구멍을 막고 있으니 두피 경맥을 활성화시켜 냉기를 내보내야 하고요. 약간 맵고 뜨거운 성질의 약초로요. 그리고 몸에서 열이 동할 때마다 두피에 열이 차고 증상이 심해지니 몸에서 동하는 헐어열을 약간 식혀 내려주면 웬만한 초기 두피염은 한두 달만 해도 잘 수그러들게 되고 쉽게 재발이 안 되게 되어요. 하지만 제서님처럼 오랫동안 병이 진행되어 두피 말단으로 가는 혈관까지 상당히 위축되고 그 주변으로 피지가 오랫동안 배출되지 못하고 쌓여 있다면, 혹은 영양을 못 받은 두피가 너무 건조하고 말라서 재생이 안 된다면 각각의 상태에 맞게 각각의 약초를 배합해 줘야겠죠. 가령 혈관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어혈을 없애주고 혈관을 윤택하게 해주는 약초나 피지를 분해해주고 산화시켜주는 약초, 또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거나 세포 재생이 잘 되게 하는 약초 등으로요. 그럼 제서님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제서님은 한약으로 석 달 정도 치료하셨어요. 치료 중에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몇 번 반복하셨고요. 또 거의 나을 무렵엔 염색을 한번 하셔서 또 잠깐 거꾸로 후퇴도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세요. 물론 100일 정도 쓸 때까지 100%로 나은 상태로 끝난 건 아니었는데 이후 조금만 올라오다 말다 하는 식으로 점차 없어지셨죠. 어떠세요? 오래된 지루성 피부염을 한약으로 고치는 방법이 왠지 신기하고 일리가 있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저는 한약의 이런 원리로 두피에 생긴 만성 염증을, 그리고 이유 없이 잘 낫지 않고 계속되는 두피 비듬을 고쳐드릴 수 있었고, 그렇게 나으신 분들이 재발 없이 오래 계속되는 것을 보며 한약에 대해, 그리고 그 치료 원리에 대해 큰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오늘 만성적인 지루성 두피염에 대한 저의 이야기가 이것으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